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오직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가정형 위센터 사랑나무의 임재금 상담실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 직접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가정형 위센터 사랑나무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재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가정형 위센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이 네. 꽤 많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초등가정형 위센터는요, 저희가 흔히 우리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마다 위센터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가정 형태의 위센터라고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가정형 위센터에는 이제 가정적 위기, 그다음에 학교적 위기, 개인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설립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적 위기라 하면 이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적인 문제라고 하면 뭐 교권 침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또 학교 폭력 가피의 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위기라고 하면은 요즘에 ADHD 아동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ADHD뿐만 아니고 우울, 그다음에 뭐 불안,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그다음에 ODD라고 해서 적대적 반항 장애 이런 그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또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유형의 어떤 그런 학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이제 학생들 또 이제 그렇죠. 어린이들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사랑나무에서는 초등학생들만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맞습니다. 또는 그 아이들이 뭐 그 단순하게 이제 ADHD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기인한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네.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네.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힘듭니다. 네. 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상담만 하지 않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 센터긴 한데요. 예. 이 안에서 먹고 자고 기숙을 하기 때문에 상담, 그다음에 기본적인 상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 교육 이 모두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 있게 아이들을 다각 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거기 이제 센터까지 오는 과정에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또 어떻게 참여도가 어떤지 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만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저희가 무조건 학교에서 저희한테 위탁 의뢰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만약에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지 않거나 네. 그다음에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좀 연약한 부모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문의가 저희한테 오면은 부모님들이 근데 잘 설득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냥 아이를 위해서 한번 좋은 센터가 있다고 하니 상담을 한번 그냥 상담만 받아보자라고 설득해서 데려만 오시면은 네. 제가 어떻게든
잘 설득해서 네. 입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입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네. 또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게만 해라. 그렇게 네. 해서 입소를 하지 않더라도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도움도 네.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네. 학생들의 문제를 부모들이 인지는 되는데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거의 뭐 참여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난번 4월경에 우리 김대원 소장님께서 방송에 단행하셨는데 네.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상담실장님만 만나면 부모님들이 다 그래도 설득된다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적응하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들과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금쪽이들에게 실장님이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저희 이제 센터에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오게 되면은 네. 부모님만 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만 변해서는 절대 그 가정이 변할 수 없고, 근본적인 거는 저희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센터에 오게 되면 저학년일수록 금방 문제는 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3개월 동안 센터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로 돌아갔을 때, 원적교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들이 변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입소 전 상태로 그렇죠. 돌아가는 거는 네. 시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부모 상담, 부모 교육에 사실은 거의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아이를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부모 상담,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 1회 부모 상담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 네.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집합 교육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동안에 오랜 그런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고 부모님들을 상담하시면서 축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험, 경륜이 상당히 좀 발휘가 되시는 느낌이 드는 게, 여기 오시기 전에 또 다른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7년 정도 중고등 남학생들이랑 함께 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경험하신 것이 지금 이제 위센터 운영하시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많이 있죠. 네. 일단은 제가 아동 청소년을 이제 접한 거는 그때 일했던 게 청소년 쉼터에서 일했던 게 처음이고요. 근데 사실 그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상담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이제 끝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근데 그 전에 제가 30살 때 상담을 알게 돼서 제가 60 정도가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딱 30살 때. 그래서 30살 때 60을 내 인생 60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결론 냈던 게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으로 그때 사회복지하고 NGO를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을 했던 곳이 그 청소년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쉼터가 그때 인연이 돼서 제가 석사 과정 마치고 그곳에서 제가 중간 관리자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청소년을 처음 접하게 됐고, 조카들 외에는 제가 볼 일이 없는데 그곳에서 이제 힘든 아이들을 봤었고요. 근데 사실 청소년 쉼터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연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집에서 내몰린 아이들이에요. 다 부모한테 상처받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 상처받고 항상 너는 이런 애야, 이거밖에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이런 친구들이 집에 있을 수 없어서 혹은 어떤 아이들은 잠깐 가출했는데 부모님이
이사를 가고 없는 경우 네. 제가 정말 종종 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쉼터에 실제로 있으면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 센터에서 이제 잘 지내고 취업을 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연락이 옵니다. 와. 그래서 이 아이한테 뭔가 가져갈 게 있나 이런 부모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서 근데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저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정형 위센터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부모님이 변화되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늘 강조하는 부분하고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기 2015년도에 KBS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 문제 하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문제 어른과 문제 부모와 문제 교사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몰린 청소년, 문제 학생들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짧게 한번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쉼터와 청소년 쉼터와 가정형 위센터의 큰 차이가 있다면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시면 이제 청소년 쉼터에서 중고등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이제 가정형 위센터는 초등학생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함께하면서 또 좀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그런 어떤 또 나름대로의 실장님의 어떤 그런 경험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만난 어떤 차이가 크게 있나요? 저는 사실 인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쉼터에 있을 때 제가 봉사활동으로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그 머리 빡빡 민 그런 수감된 이제 어른들을 제가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제가 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청소년 쉼터에 있는 우리 애들이나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이나 나이 차이만 있다 뿐이지 다 똑같아 보이는 느낌? 근데 제가 지금 가정교육센터에 와서 초등학생을 만나면서 차이가 있다면 조금 이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대화가 좀 어려울 때가 많고 근데 이제 중고등 아이들은 그래도 대화가 좀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도 에너지도 정말 많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고 보면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가정형 위센터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들은 얘기가 이 사례 회의하면서 많이 우신다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지도하시다 보니까 케어하시다 보니까는 뭐 어떤 감동이라든가 또 어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회의할 때 많이 우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사례 회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되게 그 연약한 부분이 많는데요. 가장 가슴 아픈 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택해서 만난 부모가 아닌데 그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맞아요. 때로는 버림받고, 요런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물론 이분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받아보지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대물림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를 하나. 때로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뭐 여러 가지로 학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저는 변하고 싶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폭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을 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보면 같이 손잡고 울기도 하고요. 회의하다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많이 좀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가능하다면 네. 일단은 그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어떤 가슴에 있는 감정들을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소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온전히 이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맞습니다. 네. 참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정형 위센터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대안교육을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이 대화를 나눠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네, 거를.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인천광역시에도 초등위센터가 이제 한 곳밖에 없죠,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이제 이 생소한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소를 하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장 네.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입소 의뢰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절차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입소를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보육시설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도 저희가 베이비시터로 착각하시는 네, 네, 분들도 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가 잘 치료해서 원적교로 그다음에 네, 네.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렇죠. 게 저희가 네, 목표이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절차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입소 절차는 입소 상담을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사례를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이 학생을 우리가 예 감당할 수 있을 네, 것인지 네,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후에 입소가 확정이 되면 입소 일정이 정해집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입소를 하게 되고 입소할 때는 저희가 건강 검진도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네. 공동체 생활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 기본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모든 서류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서류들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입소 서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많습니다. 아하, 예.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입소가 되면은 이 안에서 모든 교육, 예, 상담, 예, 그다음에 그 돌봄 이게 주중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이 안에서 모든 교육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일요일 밤에 옵니다. 그래서 아, 일요일 네. 밤에 와서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예, 이제 가정으로 이제 부모님 손잡고 네, 네.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센터에서 주중에 배웠던 것들을 부모님하고 같이 연습해 보는 네. 그렇게 그래서 주말에는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가정 귀가 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간 단위로 써서 뭐를 하고 놀았는지 뭘 먹었는지 그래서 아동학대를 또 방임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저희가 네, 그걸로 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아이랑 상담하고 부모님과 또 상담할 수 있는 또 자료로도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은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중에는 센터에서 이제 수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저희가 올해는 또 삼성에서 삼성 꿈장학재단에서 네. 또 지원을 받아서 방과 후 또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올해는 지금 수학 연산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화학 목은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1대1로 이제 사례 담당자가 정해지면은 그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희 모래놀이실에서 아이들 네,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저랑 상담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정해서 부모 상담 네, 예, 네.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로 돌아갔을 때 또 학업적인 부분도 너무 뒤처지면은 학교 부적응으로 그렇죠. 또 네, 이어질 수 이어질 있기 수 있죠. 때문에 저희가 기초 학습은 저희가 최소한 아, 도와주자 네,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학습 프로그램을 예,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예. 지금 실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 위센터를 인식하기는 네. 기숙만 하는 거지 학교는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네. 이게 제도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보려고 싶어도 그 잘못 인식이 된 분들이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 상당수의 이제 원적교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거나 교직을 내려놓을 정도까지 뭐 힘든 그런 심각한 사례도 많은데
어떤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뭐 6차례 바뀌고 심지어는 뭐 학생부장이 또 임시로 담임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초등학교 가정교육 위센터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의 말로 의하면 너무 아이가 가정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동의 변화, 뭐 양치질을 한다든가 식사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몇 주 사이에 달라졌다고 너무 감동하시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실장님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오. 계속 그 아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음.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 그 부분을 사랑나무에서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주셔서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있다고. 음. 그래서 이 사랑나무의 선생님들에게 뭐 아주 감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네. 예, 실제로 이제 상담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이런 상황이 있는지. 저희 가장 심각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가 해릭성 기억 상실, ADHD, ODD, 웬만한 정신과적 문제는 조현병 빼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초등학교 네, 네. 4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거의 뭐 50대 초반으로 네, 제가 보현 남자 네. 선생님이었는데 고학년 많이 담당을 하셨었고 이래서 되게 베테랑 네, 선생님이셨는데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래서 교권 침해도 학교 폭력도 너무 심각한 그런 아, 학생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울면서 이렇게 상담을 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이 아이가 그 퇴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기 소리를 내는 아,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목소리를 그 무슨 말인지 선생님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네, 네. 거의 처음에는 제가 통역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 아이 네, 말을 네, 통역을 네. 해줘야 되는 정도로 퇴행이 너무 심각한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일단은 퇴행부터 고쳐야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 네. 때문에 이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녹음은 한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저기 우리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처럼 이 좋은 목소리를 꿀보이스라고 해. 네, 네.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 선생님 어, 따라하게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녹음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는데 놀라운 속도로 아이가 퇴행은 바로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원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빨리 고쳤냐, 아이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네, 네. 아이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걔는 발을 다 못 딛고 다녔어요. ADHD가 너무 네, 네, 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던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사랑나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좋아졌고 네.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이제 그래서 수기를 써서 교육부에 제출해서 상도 받고 네.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퇴소할 때 네. 아침에 뭘 먹어야 되는지 아, 학원은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 지역아동센터 미리 예약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아빠한테 다 이렇게 아. 코칭을 해드렸고 퇴소 후에도 아이가 계속 와서 당연한 듯이 저 카레 먹고 싶어요. 카레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카레 만들어서 뭐 집에도 갖다 주고 그래서 계속 추수 관리는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아빠가 이제 또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아이도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이제 수면 장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무서운 네. 영상을 본 거예요. 그 아. 지나가는 영상 있잖아요. 그걸 네, 보고 네. 아이가 수면 장애가 온 거예요. 그 네, 영상이 네, 네, 떠올라서 네. 공부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아.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가 입소해야 되겠다. 사랑나무 와야지 고칠 수 있을 네,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아이가 아직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자기 발로 이제 입소를 한 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꿀잠을 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현병만 빼고 나머지 정상에 다 있는 이런 아이들 복합적인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입소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절차가 순서 네. 어떤 부분부터 먼저 아이들을 이렇게 좀 케어하는 부분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사랑나무의 큰 장점이고요.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시장님 이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사례에 대한 어떤 발표나 강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사례 발표는 해봤죠.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자주 좀 모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실장님을. 네?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래요. 이런 어떤 가정형 위센터라든가 치유형 대안학교라든가 네. 또는 장기 대안학교에 그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대한교육지원센터장 할 때 우리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 보자. 예.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네. 사실 학교의 선생님들도 방법을 몰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교육당국에서 우리 실장님 같은 분들을 좀 이렇게 수시로 초청해서 다른 이런 뭐 학부모 교육을 비누 만들고 뭐 그런 학부모 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또 이제 이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교육 이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네. 나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안 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이런 우리 실장님을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많이 초청해서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또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최전방에서 이제 정말 고위계 학생들을 맡고 계신데 상담할 때 특별히 좀 신경 쓰시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저는 아까 오후에도 점심 먹고 급하게 저희 신입 선생님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신입 직원들 교육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뭐 대학원에서 또는 학부에서 배운 대단한 상담 기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거는 관심과 사랑이다. 한 번 더 아이 이름 불러주고 한 번 더 토닥토닥 해주고 아이 마음 알아차려주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감을 위해서 항상 선행돼야 될 거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듣지 못하면 공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한 한마디와 진심을 담은 공감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이제 부모님들을 상담할 때는 이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도 항상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비난을 받고 맞습니다. 지적당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상처받고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또 저 사람도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하고 더 방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동안에 이런 아이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들었어야 되는 말들 때문에 힘들었을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헤아려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부모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이들 아동학대하는 부모님도 자기가 그렇게 못 자랐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공감해주고 이렇게 좀 토닥여주고 이런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부모님들 교육할 때 그 사랑과 관심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참 아이들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오늘 부모님들께서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더 많은 상처받고 또 그 피해 의식 때문에 늘 방어 자세를 갖고 있고 때로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먼저 앞서는데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다음 또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미리 좀 예고해 주시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도와드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 임재금 실장님의 말씀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가정형 위센터 사랑나무 임재금 상담 실장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